다시 한번 뜨겁게 마련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고향시민께 드리는 민경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출판기념회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이 올까. 왜냐면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옷을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워 맞아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고양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미래 교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 역시는 도시의 경쟁력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교통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 자족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시면 같이 교통 따로 일자리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정말 고양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똑버스, 똑똑한 버스인데요. 똑버스는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겠지만 지금 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존 버스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 버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을 60개든 50개 정류장을 왕복하는 개념인데 손님이 타든 안 타든 가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똑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요자들의 지금 당장의 호출에 의해서 응답하는 AI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20개 시군 318대가 운영 중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여주시와 이천시인데요. 이천시는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기존 노선버스 통폐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노선버스는 유지하되 똑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요즘에는 버스 정책이 준공영제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지 않고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효율성과 만족도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이 안산 대부도에서 똑버스가 파주에서 두 번째로 실시됐었는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이 선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노선버스는 정류장이 50개에서 60개의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고 환승해야 되는 개념인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똑버스는 이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호출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 350개에서 400개의 정류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출하지 않으면 그 정류장을 절대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보시는 것 같이 파주 광탄면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를 운영했을 때 평균 104분 걸렸었는데 실제 똑버스를 운영한 27분, 77분이 전략됐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이천 같은 경우는 3분의 1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렇게 서비스 만족이 83%, 대중교통이 70%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버스는 83%이고 재구매 의사는 94%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버스는 앞으로 이 빅데이터가 쌓이면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고양시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자리 서울이 있다 보니까 서울로 출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에 대한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서울시는
버스 총량제를 하고 있어서 어느 버스 노선을 없애지 않으면 늘려주지 않은 구조라서 부동의합니다. 그래서 새로 버스를 신설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2, 3년 소요되는데, 특히 노선을 신설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사람들이 타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버스인 경기 편안지 버스 같은 경우는 고양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데 경기도의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출퇴근 시간 예약제로서 전세 버스를 활용합니다. 평일 낮 시간은 그 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예산을 절약하고, 그리고 다음 만족도가 95%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마 고양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대중교통, 특히 우리가 철도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어버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지금 상용화 단계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2024년에 공개발지에서 실증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작년부터 지금 한강 물길로 실증 사업을 거쳐서 올해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8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가장 좋은 것은 킨텍스의 지금 버티포트장, 이착륙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김포공항의 버티허브, 여의도 잠실까지. 다음 보시죠. 실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2분이 걸립니다. 교통혁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내 여행을 김포공항에 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에서 실제 타고, 미국에서 최근에 수소전지로 실증 사업을 거쳤는데요. 746km를 달렸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주도까지 한 분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중국 같은 경우 이항에서 지금 거의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2030년에 본격적인 상용화하고 2035년에는 원래 지금 조종사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GTX를 예를 들겠습니다. GTX-A 지금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GTX-A는 제가 도의원하기 전에 김문수 시절에 2007년에 민자사업으로 제안됐습니다. 근데 지금 만년 개통이 2028년입니다. 21년 걸렸습니다. 21년. 하지만 UAM은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왜 고양시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보시는 것 같이 고양시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실증 사업을 한강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 분야에 가장 뛰어난 대학이 우리 고양시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산학, 관이 합동으로 만들면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의 전진기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의 최적 도시가 고양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25년 7월에 다행히도 고양시가 국토부 지정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지역으로 킨텍스에서 대화역, 화정역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가봤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 자율주행 버스가 아니라는 거죠. 언덕이 많다 보니까 언덕 내리막길에서는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합니다. 그게 무슨 자율주행입니까? 근데 고양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다 평지입니다. 실증 사업을 거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러운 것도 고양시에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고양 캠퍼스인데
첨단 모빌리티과가 있고 전기자동차학과가 있으면서 지금 국토부를 상대로 여러 시범 사업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 관이 똘똘 뭉치면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양시가 실증 사업 구간이 되게 되면 오지 말라는 기업도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른 것만 생각하는데요, 느림의 미학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첫 마중길이라고, 여기는 12차선 도로를 2차선, 4차선으로 줄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양시도 너무 빠른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컨텐츠, 문화 모든 게 연관돼서 함께 한다고 하면 미래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K컬처 밸리, 영상 밸리,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모든 것이 함께 결합된다면 고양시의 미래는 앞으로 활짝 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짧은 시간 말씀드렸는데 어디 공감 가시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